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5년 전 막대 먹은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글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저를 막아주기는커녕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그런 남편놈에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서운했던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결국 그런 남편놈과 이혼하고 저의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 새 인생을 찾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놈을 얼마 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남편놈은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남편놈과 이혼하기 5년 전과는 다르게 인생 역전을 하며 성공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놈을 제대로 혼내주며 뻥 차버렸는데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전 남편과의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정말 저밖에 모르는 순정남의 다정다감한 남자였어요. 제가 없으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육아에 집중하고 싶어서 회사를 관두고 쉬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법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에게 먼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힘드니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전 남편의 권유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며 아이와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임신 초기부터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보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 걱정에 울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음, 음. 자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입덧이 심해서 어떡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지? 자기야, 우리 아이는 하나만 낳고 낳지 말자. 나 우리 여보가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 아파서 못 견디겠어. 우리 자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자기야, 이런 일로 내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그냥 잠깐 속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야. 남들 다 아는 입덧인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나는 걱정된다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솔직히 우리 아기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줘. 나중에 늙어서 세상 떠나는 것도 내가 먼저 할 테니까 자기는 나보다 행복하게 오래 살면서 나중에 와야 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어. 그래도 자기야, 이왕 오래 사는 거면 난 자기랑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지 말고 내 곁에서 오래 같이 있어줘야 해? 응, 알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 다 생각해주는 우리 여보가 역시 최고다. 하지만 다정했던 남편은 세월이 가니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아이가 8살 되는 무렵이었나? 그때는 정말 오래전 제가 사랑했던 저희 남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와 딸아이밖에 모르던 남편은 이젠 시어머니며 신우며 시댁 식구 챙기기에 바빴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먼저 보내고 신우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말에 덜컥 은행 대출까지 받아 저 몰래 가게를 차려줬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들키게 되자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가게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차려줄 수 있어? 당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초등학교 딸아이를 둔 아빠야. 당신 가족 생각은 전혀 안 하지?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 가족 아니야?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랑 동생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어. 그런데 내가 그런 우리 부모님 소원 하나 못 들어줘? 난 우리 엄마 머리에 흰머리 나는 것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당신은 고생한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나 봐? 당신 엄마 아니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냐고?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형편도 생각하면서 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시댁 문제로 이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어머니 저번에도 한번 옷가게 하고 싶다고 해서 차려드렸더니 힘들다고 한 달도 안 돼서 접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럼 보니 그 힘든 음식 장사를 한다고? 어디 그것뿐이야? 어머니 차 가지고 싶다는 말에 당신 나 몰래 어머니 비싼 차 뽑아드리고 아가씨는 쌍꺼풀이니 코수술이니 성형수술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 몰래 도와주다 들키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행동처럼 보이냐고. 오라, 이제 알겠다.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지? 내가 우리 집 식구들만 챙기는 것 같으니까 유치하게 질투하는 거잖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해주는 걸로 질투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징그럽다. 질투는 무슨 질투? 나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시댁 도와주는 당신이 징그럽다. 아주 징글징글해. 당신이 다니는 직장 어디 평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랑 노후 준비할 자금도 못 모으고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돈 다 뜯기고 폐가망신할 수 있다고. 진짜 당신이란 인간 지친다. 당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나랑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였다가는 나도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명심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참고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죠. 아이도 있는 데다가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도 있으니 쉽게 이혼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계셨는데 트럭을 타고 일할 밭으로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에 전 딸아이만 데리고 급하게 엄마와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희 부모님은 응급수술에 들어가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이 고비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전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랑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태가 위독하시대. 어쩌면 좋아. 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어떡해. 나 어쩌면 좋아. 알겠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 남편이 제 말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만 하고 전화를 끊더니 그 후 연락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 당해서 위독하다는데 왜 안 오냐고. 여보, 미안한데 나 지금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이 위중하다는데 지금 당신 회사 회식이 더 중요하냐고. 여보, 솔직히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내가 장담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금세 털고 일어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두 분 건강 체질이라 평소에도 튼튼하셨잖아. 나 정말 오랜만에 부하 직원들이랑 회식이라 신나 있는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회식 끝나면 바로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봐줘. 그러면 나 바빠서 끊는다. 야, 이 미친 자식아!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화를 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제 전화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일에 큰 배신감을 느끼며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갑작스레 사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다른 일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이란 인간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이 차려지자 그제야 뻔뻔하게 얼굴을 디밀더라고요. 미안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면서요. 당신 괜찮아? 미안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와보는 건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난 가벼운 접촉사고쯤 되는 줄 알았지.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였으면 진작 부르지 그랬어.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이야기했었지. 엄마랑 아빠 위독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런 내 말 무시해놓고 이제 와 왜 딴소리인데? 나 지금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해. 사람 같지 않은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저는 그 이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해버렸습니다. 도무지 남편이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눈치 없이 계속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 상황인데 제가 계속 무시하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답답했나 봅니다. 그러더니 그날 늦은 저녁 남편 놈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고 저희 부부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은 남편 놈이 버리고 만 것이죠. 당신 언제까지 내 말 씹는 건데? 네 부모님 돌아가셔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넌 남편 말이 그렇게 웃어? 이까짓 게 뭔데 내 말을 무시하냐고? 어차피 두 분 나이도 있었고 살아봤자 더 얼마나 살았을 거라고 죽었다고 징징거리면서 우는 거냐고. 짜증나니까 그만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니놈은 지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상황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그러고도 진짜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 니놈 어머니도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상관없겠네. 어머니도 살 만큼 사셨잖아. 안 그래? 뭐야?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엄마가 죽긴 왜 죽어. 당신 어떻게 잔인하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는 니놈이야말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어머니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별일 아니고 니놈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건 큰일이라는 거냐?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신 게 우리 엄마 탓이야? 왜 당신 부모님 돌아가신 일에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야 서로 곁에 있어서 그래도 살면서 덜 고생하시면서 행복 누리면서 사셨겠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라고. 나 고등학교 때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남매 키우느라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시면서 사신 분이야. 당신 진짜 질린다.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 지금 니놈이 감히 나한테 철이라고 했냐? 그래. 오냐. 철 안 든 네 마누라한테 오늘 어디 혼 좀 나봐라.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남편 놈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 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니놈이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 네 자식이 먼저 우리 부모님 이미 살 만큼 사신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무슨 큰일이냐고 인간 같지도 않은 말해서 그런 건데 니놈이 먼저 헛소리 해놓고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내? 너는 너랑 10년 넘게 산 마누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할 말이 고작 그것밖에 없어? 남도 아니고 오랫동안 봐온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사이코패스 같은 자식아. 그리고 제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뒤늦게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찾아온 시어머니며 주변 친척들이며 저를 말리느라 아주 난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전 그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장례가 끝나면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요. 사실 아이 때문이라도 참고 살까도 했지만 남편 놈이 선을 넘어버린 이상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어떻게 자기랑 애까지 낳고 산 마누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남편 놈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 놈이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아있지도 않던 정까지 다 떨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전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 모르게 차곡차곡 이혼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남편 놈까지 그러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도 정말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님을 만난 후 집에 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거신 거였죠. 그러면서 신우 이야기를 갑작스레 꺼낸 겁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윤정이가 만나는 남자 있던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이번에 남자 쪽에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기로 했단다. 조만간 남자 쪽 부모님이랑 만나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네 신우 결혼한다는데 그래서 넌 뭘 해줄 거니? 글쎄요.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희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너한테 남긴 땅이 좀 있다면서. 내 생각에는 그 땅을 팔아서 네 신우이 신혼집을 해주면 좋겠구나. 어차피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이 될 사람이고 우리 아들 옆에 붙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정도 네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노후자금에 쓸 거라 마땅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마침 너무 잘 됐지 뭐냐. 네 부모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너 우리 집에 시집 보낼 때는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못해서 보내더니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너한테 땅도 남겨주고 뭐라도 하나는 해주고 가시는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잘 됐다니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덕에 저한테 남기신 유산으로 아가씨 집 해줄 수 있어서 잘 됐다는 그 소리신가요? 아무리 시어머니 일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잘 됐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해주라니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이 낳고 키우느라 경력 단절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 아닌가요?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도 저 보시면서 능력 있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좋다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집도 돈 없는 시댁 대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교통사고 나서 위중한데도 남편이란 인간은 회사 회식한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화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 보면서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바로 어머니를 닮은 거였네요.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저 절대 아가씨 신혼집 해줄 수 없으니까 똑바로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저한테 꺼내시면 저 어머니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받지 않을 테니까 명심하시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 포르장머리 없는 것!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전 그대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나오니 남편이며 시댁 식구며 아주 질려버렸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어차피 결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결혼할 때쯤이면 아마도 저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일 거라 제가 그런 신우의 신혼집을 해줄 일은 더더욱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할 거란 사실은 모른 채 신우의 신혼집을 해줄 수 없다는 저의 말에 화가 나 남편에게 이른 것인지 이제는 남편 놈마저 저에게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으로 신우의 신혼집을 해주라며 괴롭히며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도 못하고 아주 뻔뻔하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 부모님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아빠도 없이 고생하면서 큰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으냐고. 솔직히 당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거 팔아서 우리 동생 신혼집 해주자.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으로 아가씨 집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신혼집이 필요하면 아가씨 본인이 직접 일해서 돈 벌어서 사라고 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잔인할 수 있어? 나보고 매정하고 잔인해? 지금 진짜로 매정하고 잔인하게 군 게 누군데 나보고 매정하고 잔인하대? 너라는 인간은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거나 처먹어라, 이 자식아! 전 마시고 있던 컵을 들어 남편 놈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땅을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죠. 그러다 끝끝내 제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주말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저에게 부모님 땅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남편과 이혼할 이혼 서류를 집에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이며 저를 협박하기에 바빴죠. 지금 본인들의 행동이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까맣게도 모른 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며 신우의 신혼집을 해달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 쪽에서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신우가 자꾸 결혼하자고 조르니 저희 시댁에서 신혼집 해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집이라도 해와야 신우와 결혼해주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자 쪽이 무려 7급 공무원 아니냐. 찰랑 공무원 사위한테 내 딸을 보내는데 아파트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 팔아서 네 신우집 해주는 게 좋을 거다. 서울 목 좋은 자리로 30평짜리 신축으로다가 내가 너 포르장머리 없이 군 거 지금까지 참아줄 만큼 참아줬고 더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건 내가 네 시어미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그 명령 저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다들 본인들이 무슨 짓 벌이고 있는지 모르죠? 저야말로 제가 좋게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저야말로 지금 참을 만큼 참아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돈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왜 자꾸 저한테 아가씨 집을 해달라는 건데요? 너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래? 네가 집 못해줘서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딸 결혼 못하면 전부 네 탓이니 그런 줄 알아라. 맞아요. 저 결혼 못하면 전부 언니 탓이에요. 내 인생을 왜 망쳐야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게 왜 내 탓이에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 집 때문에 결혼 못 시키는 거면 그건 어디까지나 집 해갈 능력 없는 아가씨랑 어머님 탓이겠죠. 그리고 어머니, 전 그렇게 집까지 해가면서 공무원 사이 보고 싶은 거면 어머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남자 쪽에서 아가씨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가씨 형편에 뻔히 무리 되는 거 알면서 그런 조건을 내밀겠어요? 그 정도 일로 결혼 못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랑 살면서 매달 어머니 용돈 보내드리고
첫 직장 다니다 관두고 아직 취업도 못하고 놀고 있는 아가씨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시댁에 일 있을 때마다 도와드리고 했으면 저 다른 집보다 할 도리 이상으로 더한 것 같은데요? 어디 제 말이 틀렸어요? 어차피 그거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어서 우리 아들 돈으로 도와준 거지 네 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지 않니? 너야말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꽁으로 먹고 산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니, 저도 저 아이만 아니었으면 밖에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남편이 벌어온 돈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동안 저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했어요.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다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 재산 노리고 시댁 식구면 남편까지 저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나 하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요? 이것이 감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네가 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너 우리 딸 신혼집 못 해주겠으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갈라서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서 어차피 이혼해도 결혼하려는 여자도 많을 테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해. 당신 이 정도로 매정한 여자인 거 알았으면 나 당신이랑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다고. 내가 당신이란 여자 착한 줄 알고 속아서 결혼했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헤어져. 당신 같은 여자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저는 남편 말에 코웃음을 치고 말았죠. 안 그래도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해주니 그 말이 아주 반가웠거든요. 정 떨어진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그거 아주 잘 됐네. 그래, 하자, 이혼. 우리 그만 갈라서.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정말로 고작 내 동생 신혼집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고작 그 신혼집 때문에 조금 전 나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안 그래도 네 놈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됐다. 너 이거나 처먹어. 전 그러면서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이혼 서류야. 간단하게 거기다 도장만 찍으면 돼. 이혼 서류라니. 애미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혼 서류는 언제 준비한 거야? 그러면 당신 나랑 진작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이 자식아. 너 우리 부모님 교통사고 당하고 돌아가실 때 하는 행동 보고 정 떨어져서 그때부터 너랑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어쩔래?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 아주 잘 됐네. 먼저 말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네 말대로 내가 이혼해 줄게.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난 이 이혼 절대 못 해줘. 지 동생 신혼집 안 해준다고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개소리야. 그리고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네가 고집 부린다고 내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아? 너한테는 이미 선택권이 없어요. 네가 이혼 안 해주면 나 이혼 소송할 거거든. 우리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그동안 했던 짓들 증거자료까지 전부 모아서 찾아갔더니 이 정도면 이혼 사유 충분하니 네 쪽에서 아무리 싫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혼시켜줄 거라고. 그리고 지금 네 놈이랑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우리 부모님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가씨 신혼집 해주라고 괴롭히는 것도 우리 부부 이혼 사유 되는 거 너 몰랐지? 그래서 내가 너랑 어머니까지 해서 전부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 한심한 놈아. 이 집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내 명의로 된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오늘 내로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랬다가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전부 쫓아낼 테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니들 전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여보, 이혼이라니! 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해본 말이라고!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이렇게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전 정말로 그날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를 저의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당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봤자 남편이 그동안 시댁을 도와주느라 모아둔 재산이 별로 없어 제가 재산 분할로 받게 된 금액은 별로 없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인 건 딸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 시댁도 시댁이지만 10년 넘는 인생을 바쳐 살아온 남편이 형편없는 인간이란 생각에 참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은 나쁜 남편이기도 했지만 저희 딸에게도 이기적인 아빠였어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이혼 후 아이한테라도 잘해주면서 만나주면 좋았을 텐데 연락도 끊은 채 딸아이를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딸아이도 남편 때문에 고생한 제 모습을 곁에서 봐서 그런지 어린 것이 아빠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저에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고 남편과 이혼 후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으니까요. 앞으론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니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오르며 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 건물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카페 하나를 열게 되었죠. 물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지만 예전부터 카페를 열어 운영해보고 싶은 꿈도 있었고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슬픔과 남편과의 이혼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 후 전 저희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카페도 열심히 운영하며 살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마주치게 되고 말았죠. 예전 시모가 저희 카페 손님으로 왔던 거예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면서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카페 직원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아주 신이나 말하더라고요. 요즘 여기 카페 분위기가 좋다고 핫하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버리고 가더니 고작 한다는 게 카페 직원이야? 그래도 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라도 잘 건사했으면 몇 년은 먹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그 돈 다 날리고 여기서 카페 직원이나 하고 있냐? 도대체 이 짓거리에서 얼마나 벌어? 그때 내 말만 들었으면 너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불쌍하구나. 우리 아들은 아직 대기업 잘 다니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야. 너도 지금 그때 내 말대로 우리 딸 집 사주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지 말고 살 걸 후회하고 있지? 그러게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말 좀 잘 듣지 그랬냐? 네 고생하는 거 보니 그거 아주 쌤통이다. 전 시모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카페를 하는 건물도 제 건물이고 카페도 제 카페인데 제가 망해서 카페 직원을 하는 줄 알고 무시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모를 쫓아낼 생각으로 한마디 해줍니다. 우리 가게 음료수 아줌마한테 팔 생각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아줌마? 이게 감히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것도 지 시모였던 사람한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고 고생하며 살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사장한테 말해서
직원이 고객을 대하는 게 형편없으니 바로 차르라고 해야겠어. 너희 사장 어디 있어? 당장 너희 사장 불러와! 저는 예전 시모의 말에 가소롭게 짝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찾는 카페 사장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막대먹은 시모의 행동에 전 따로 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저희 직원이 대신 답을 해주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미쳤나? 할머니, 왜 남의 영업장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장님을 따로 부르라뇨.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저희 카페 사장님이라고요. 이것이 사장이라고? 여기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네가 무슨 돈 있어서 이렇게 비싼 땅에 이 넓은 카페를 열어서 장사를 해? 할머니, 저희 사장님이 카페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내긴 매네요. 이 건물 전체가 우리 사장님 건데. 건물이 네 거라고?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싼 건물의 주인이 됐다는 거야? 너 혹시 내 아들이랑 살면서 내 아들 재산 빼돌렸니? 우리 아들 월급 빼돌려서 이렇게 큰 건물 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냐고? 이 아줌마가 노망이 들었나?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들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그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월급으로 매달 아줌마랑 백수 아줌마 딸 용돈에 살면서 어디 돈 모을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이 건물 어떻게 샀냐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땅 팔아서 시누이 신혼집 해주라고 했었지? 당신이 말한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 주변에 도로가 깔리면서 땅값이 올라서 내가 그 돈으로 이 건물 샀어. 당신 말대로 했으면 나 거지 같은 사이코패스 당신 아들의 쓰레기 같은 시댁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서 살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만 내 가게, 아니 내 건물에서 꺼져 주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었다가는 진짜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네가 사돈이 물려준 땅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는 말이냐? 이 카페도 유명해서 장사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그러면 내 손으로 그런 복덩이 부자 며느리를 뻥 차버렸다고?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유, 누가 응급차 좀 불러줘요. 아우, 내 배 아파서 죽게 생겼어. 이제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제가 잘 된 게 왜 배가 아프다는 건지. 예전 시모는 개거품까지 물고 억울해하며 배 아파하더니 결국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다시 찾아왔다간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전 시모가 가니 이제는 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저의 전남편 말이에요. 전남편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건지 비싼 정장까지 빼입고 절 찾아오더니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 나 보고 싶었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잘 나가는 카페 사장에 여기 건물 건물주 됐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 당신이 나한테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동안 아빠도 없어서 우리 수진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이젠 내가 곁에서 우리 딸 돌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어때? 당신도 좋지? 이보세요, 아저씨. 우리가 갈라서서 남남이 된 지가 언제인데 누구 보고 여보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수진이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내가 건물주 됐다고 하니까 찾아온 인간을 내가 받아줄 것 같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신 나간 늙은 할망구에 미친 아저씨까지 줄줄이 남의 영업장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기회를 준다잖아. 그게 무슨 기회는 무슨 기회야. 이 그지 같은 자식아, 이거나 먹어라.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 놈의 면상에 휘핑크림을 잔뜩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아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당신 없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느끼겠더라. 나 이혼하고 나니까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도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랑 이혼한 후 5년은 나에게 지옥이었다고. 동생도 울고불고 난리쳐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집까지 사줬더니 사기 결혼이나 당하고, 그럼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도 아니었다고. 완전 사기꾼이었어. 그때 매제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만 해주면 평생 윤정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해줬더니 그새 팔아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때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대기업 다니면 뭐해. 나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알거지 됐어. 여보, 나 그 돈 언제 갚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갚을 수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숨이 막혀. 뒤돌아보니 우리 수진이랑 당신이랑 살았던 때가 내 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다시 합쳐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 대출금도 좀 갚아주고. 행복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 결혼할 때 나 고생 안 시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잘해준다고 그랬었지? 그래놓고 시간 지나니까 네 시댁 식구만 챙기고 시댁 편만 들고. 그래도 그때는 귀한 내 새끼 아빠니까 내 새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 부모님 위독하다고 했는데도 본 척도 안 하더니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는 어차피 두 분 나이도 있고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았겠냐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 죽었다고 나보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었지? 나한테 짜증난다면서. 이미 그때 버스 떠났어. 너처럼 매정하고 너랑 네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네 놈한테 제대로 질려버렸다고.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이기적이고 한심한 놈이랑 다시 시작하냐? 이 영원한 구제불능아. 너는 내 인생에서 평생 아웃이야. 꺼져라 이 똥차 자식아. 그리고 전 바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저희 경비원분들에게 잡혀 저희 가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버리지 말라고, 여보. 남편은 경비원분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울고불고 저를 붙잡으려 애쓰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복을 걷어찼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저에게 잘해줄 걸 후회된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예전 시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소식인데 신우 때문에 시댁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결혼했던 남자는 전 남편 말대로 처음부터 사기 결혼을 할 작정으로 덤빈 거라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에도 돈을 뜯어냈다고 해요. 그 당시 무직이었던 신우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만들게 해서 카드로 대출을 받아 돈을 뜯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이고 그 빚을 갚느라 고생 중이라고 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제 건물 있는 동네에 미아원 면접을 보러 찾아왔다가 들르게 된 것이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 저랑 이혼해도 결혼할 여자가 넘쳐날 거라 했지만 소개받았던 여자도 남편이며 시댁이며 빚이 많으니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도망갔다고 해요. 신우를 잘난 7급 공무원 사위한테 결혼시키겠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내놓으라고 저를 괴롭히며 못되게 굴더니 결국 쪽박을 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그렇게 영영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만나 한바탕 소동이 일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혼을 내줬더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잘된 모습에 배 아파하는 시어머니 모습이 아주 통쾌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제법 잘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켜야 하는 하나뿐인 소중한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제가 그 모든 힘든 일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던 건 하늘에서 절 지켜봐 주신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제 아이도 잘 돌보면서요.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